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 영상을 보시면 모두 다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다린입니다. 네, 여러분들 현재 2학기 상담과 관련한 설문이 올라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투표된 결과상으로 보면 1위는 상담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2위는 1학기 상담과 달리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1, 2위로 돼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를 보고 선생님들이 상담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결과를 보면요, 도대체 상담 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 소재와 그리고 상담을 할 때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그 방법에 대해서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 영상을 보시면 모두 다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담과 관련한 영상을 굉장히 자세히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 개의 영상으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네, 그 중에서 오늘은 도대체 2학기 상담 시에 어떤 말할 거리를 어떻게 찾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무엇을 말할 것인가?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심화된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학기 상담에서 꼭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네, 심화된 내용을 먼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2학기 상담이니까 당연히 심화된 내용을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화된 내용을 내가 말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에 시달리기보다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1학기보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아이들이 당연히 성장하고 발달하고 변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멈춰있지 않아요, 애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가 이야기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부담이 이렇게 쏙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선생님, 저도 심화된 내용 말해야 되는 거 아는데 심화된 내용 도대체 뭘 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상담 일지 준비 및 상담 일지를 작성하는 거예요. 저런 당연한 얘기를 하다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쉽게 준비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모니터에 1학기 상담 일지를 띄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2학기 상담 일지를 옆에 띄워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무엇을 살펴봐야 하느냐? 그것이 아주 포인트예요. 1학기 상담 일지를 보면서 내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 첫 번째 체크하시고, 두 번째로는 1학기 상담 일지를 보면 부모님께서 분명히 염려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적으셨을 거예요. 그쵸? 저는 항상 그런 걸 적어 놓거든요. 그러면 1학기 때 부모님이 염려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나를 체크. 그 다음에 그 1학기 일지를 보면 부모님의 양육관이나 교육관 같은 게 이렇게 묻어나요. 그러면 부모님이 양육관, 교육관을 한 번 더 체크.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는 아이의 수정되어야 할 행동에 대해서 1학기 일지에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행동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체크. 총 4가지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4가지에 대해서 2학기 상담 일지에 적으면 되는데, 첫 번째 제가 얘기한 1학기 때 언급되지 않은 부분으로 부모님께 이야기해 드릴 부분은 뭐가 있나 일단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나머지 3가지 있죠. 이거는 교사가 체크하면서 떠올려 볼 수 있어요. 1학기 때 부모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셨는데, 고민하셨는데, 걱정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그리고 부모님의 양육관 교육 태도는 이런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때 좀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봤었는데 그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또는 지금도 그런 태도로 하고 계신가? 그리고 또 수정되어야 할 아이 행동에 대해서 그때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아이의 상태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교사가 딱 머릿속에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베테랑 선생님들인 경우에는 다 떠올라요. 교실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부모님의 태도는 이렇게 지금 변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다. 이런 게 딱 떠오르는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하지만 초임이나 저경력 선생님들은 그런 게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포인트 짚은 내용을 기반으로 관찰을 해야 돼요.
아직 우리에겐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네, 여러분들,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둬서 관찰하면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네, 그렇다면 1학기 상담과 2학기 상담이 관찰을 토대로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상담일지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지고, 실제 상담을 할 때 부모님께서 그 질문들을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담 준비가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관찰 이제 열심히 하게 될 거잖아요. 그렇다면 관찰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도 부모님이 물어보셨을 때 여러분 이미 관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대답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준비는 아주 좋은 2학기 상담 준비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 성장한 부분 및 노력해야 될 부분을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아이에게 필요한 부분도 찾지만 칭찬할 부분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담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요, 아이에 대한 그 지적의 눈을 가지고 계속 그것만 이야기한다고 상담이 잘 진행되지가 않아요. 부모님들도 좋은 말을 듣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감흥이 별로 없는 부모님들의 경우에는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도 1화를 들려드리면 반응을 하세요. 왜냐하면 1화를 들으면서 본인이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상상이 되는 거야. 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친구들이랑 지내고 있고, 어머, 우리 아이가 저런 말을 했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게 되면 부모님 반응이 확실히 그전보단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칭찬할 거리에 대해서 1화를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선생님들 계세요. 선생님, 그 친구 너무 더 지금 말 안 듣고 말썽꾸러기인데 도대체 칭찬할 부분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찾아내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찾아내면 돼요. 자, 분명히 아이들은 달라진 점이 있어요. 제가 영상 초반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아이들은 다 성장한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계속 발달하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 말은 듣지 않을지라도 이 아이는 무엇인가 발달을 했어요, 선생님들. 그것을 칭찬의 요소로 찾아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 드릴게요. 자, 신체 발달이 어느 부분에서 더 되었다면 아이가 놀이터에서 실내 놀이터에서 노는 방식이 달라졌을 테고, 그리고 조금 더 점프하는 높이도 달라졌을 테고, 균형대의 균형을 이렇게 하는 것도 달라졌을 테고, 그리고 아이가 소근육을 사용하는 것도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체크하실 수 있고, 또한 언어와 사회 발달이 됐다. 그러면 아이가 평소에는 자기 말만 했는데 이제는 자기 말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가 하는 말을 듣기 시작했다거나, 또는 원래는 직설화법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이제 문장을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친구를 생각한, 친구 마음이 상하지 않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는 아이가 어떤 짧은 문장만 듣고 이해를 했었는데 이제는 교사가 문장 2개가 연결된 긴 문장을 얘기해 봤더니 그것도 얼마든지 이해를 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또는 교사가 대집단 시간에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질문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원래는 가만히 앉아 있거나 또는 집중을 안 하거나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교사를 잘 보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블럭놀이를 하면 원래는 블럭놀이에서 연합놀이까지만 했었는데 이제는 친구와 의견을 교류하면서 하나의 공동작품을 만든 어떤 협동놀이를 자주 하고 있다거나 발달된 거죠. 그리고 갈등사항을 예전에는 이렇게 해결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해결하고 있다더라, 이런 사항들, 굉장히 발달된 사항은 많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서 꼭 언급을 해주시고, 일화와 함께 그러면 부모님들이 아마 그거를 잘 귀 기울여 듣고 굉장히 흐뭇한 미소를 지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더불어서 아이가 노력해야 될 부분, 그리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상담에서는 반드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의 관점에 따라 사실 이 노력해야 될 부분을 10가지 넘게 찾아내는 선생님도 있으세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10가지 넘게 듣는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부족한 게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저는요, 선생님들, 부모님과 우리는 공동 협력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를 잘 이끌어서 잘 키워나가기 위해.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않도록 만드는 것 또한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10가지가 있다고 10가지 다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뽑아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저의 경우에는요, 앞으로 애가 지내는 데 있어서 아이가 그 다음 연령을 이제 올라가게 되잖아요. 지금 2학기니까. 그러면 그 연령에 갔을 때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아이가 굉장히 힘들 것 같다.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다. 그런 요소들을 위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뭐 3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이거를 막 단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이 상위 연령에서는 이런 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게 좋아요, 선생님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아이가 신체 발달에 있어서 극도의 피로감을 많이 느낀 애들이 있어요, 보면. 그거는 굉장히 이제 뭐 상위 연령이든 뭐든 애가 지내는 데 있어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 건강에 관련한 부분은. 그 원인은 대부분은요, 밥을 잘 안 먹거나, 잠을 잘 못 자거나, 늦게 자거나, 막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가 신체적으로 극도로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 이런 걸 얘기하고요. 또는 또래에 비해서 아이가 어디 뭐 위에 올라가서 걷는데 균형을 잡기 힘들어하고 계속 흔들리고 다리를 달달달달 하면 얘가 지금 대근육이 지금 많이 발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원인은 굉장히 사실은 다양하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도와줄 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거, 또는 소근육 발달이 전혀 잘 돼 있지 않아서 뭔가 잡는 데 있어서 이제 힘들어 한다거나 뭔가 그런 놀이에 있어서도 참여하기 힘들어 한다거나 이런 경우,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눈치만 보고 자기 의견을, 자기 생각을 잘 이야기를 못해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에 자꾸만 이끌려 간다거나, 또는 자기 감정 표현에 서툰다거나, 또는 말을 할 때 자기 생각만 해서 친구에게 항상 상처를 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딱 얘기를 하지 못하고 빙빙빙빙 돌려서 그런 특이한 화법으로 이야기하는 경우, 이런 것 등은 언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 부분을 교사가 지금 캐치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가 지금 부족해요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일화를 들려줘요. 그런 일화를. 그리고 듣다 보면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를 알 수 있지만 교사가 확실하게 말해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교사가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지도에 따라서 아이가 지금 어떤 반응을 나한테 주고 있는지, 교사한테. 그러니까 변화된 반응을 얘기하셔야 돼요, 당연히. 자, 그래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리고 이런 일이 원에선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행동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가정에서는 혹시 비슷한 행동 패턴을 보이고 있진 않은지, 그럴 때 가정에서는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교사가 느꼈을 때 가정의 지도법을 들으면 뭔가 감이 와요. 그러면 원과 가정은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방법, 교사가 하는 방법이 효과가 있다면 이제 어머님한테 슬쩍 원에서 이렇게 돼서 지금 조금 행동의 변화가 있고 긍정적으로 나아지고 있는데 가정에서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부모님은 선생님하고 그냥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 뭔가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이야기를 나눴다, 뭔가 상담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해드린 이 내용들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준비하시고 상담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상담과 관련한 영상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여기에서 영상 끊어서 갈 거고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상담 시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에 대해 제가 심화된 내용과 꼭 다뤄야 할 내용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그 중에 오늘은 심화된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상담일지 작성하기 및 준비와 관찰. 두 번째, 성장한 부분과 노력해야 할 부분 찾기. 네, 여러분들, 제가 상담과 관련한 영상들을 이제 여러 개를 연달아서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 바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